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너럴 모터스, GM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거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GM이 지금 전기차, 그리고 또 자율주행, 이런 미래 기술을 가지고 뭔가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글쎄요,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고 넘어야 할 과제도 산더미 같은데 과연 GM이 이 거대한 변화, 이 파고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GM은 또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기존의 내연기관 사업. 여기서 나오는 그 막대한 현금 흐름으로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다른 많은 기업들이 부러워할 만한 독보적인 위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리플 제로라는 비전, 이것도 굉장히 야심차고요. 또 얼티엄 플랫폼이나 크루즈 같은 기술 자산을 보면 GM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밝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저는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M이 가진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기회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겠죠. GM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 한번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죠. 그럼 우선 GM이 내세우는 그 비전부터 시작해볼까요? 트리플 제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GM은 아주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트리플 제로, 교통사고 제로,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교통체증 제로.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전기차라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이 모빌리티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혁신 기업으로 완전히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거죠. 비전 자체는 정말 거창하네요. 미래지향적이고 플랫폼 혁신 기업이라는 목표도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자율주행 기술 담당하는 자회사 크루즈 사례를 보면 이 비전 달성이 이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에 꽤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보행자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수익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그 트래플 제로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저 이제 분놈이 큰 타격이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GM이 목표로 하는 시장 자체가 작아진 건 아닙니다. GM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그 강자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전기차, EV 시장, 이건 수천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까지 이 모든 걸 다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25년까지 북미에서만 연간 100만 대 이상의 EV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 이 목표는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 EV 시장에서 2위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고요. 목표는 언제나 야심차죠. 근데 현실은 이 경쟁 환경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EV 시장만 딱 놓고 봐도 테슬라의 아성은 여전히 굳건하고 리비안 같은 신생업체들 기세도 무섭고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포드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도 정말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예전에 GM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 여기서는 현지 업체들 BYD 같은 회사들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 아닙니까? 자율주행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각국 정부의 규제라는 허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어떤 큰 성과를 내거나 매출에 기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100만 대 생산 능력 확보 좋습니다. 근데 그 생산된 차를 시장이 과연 얼마나 소화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결국에는 기술적인 우위가 승부를 가를 텐데요. 여기서 이제 GM이 내미는 핵심 카드가 바로 얼티엄 플랫폼입니다. 이게 그냥 배터리팩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GM이 앞으로 내놓을 모든 전기차를 관통하는 일종의 모듈형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NCMA 화학 기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여기서 중요한 게 비싼 코발트 사용량을 이전 기술 대비 70%나 줄였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원가 절감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NCMA 기준로 코발트를 줄였다는 거. 그건 확실히 장점이겠네요. 원가 측면에서는. 그렇죠. 상당한 장점이죠. 그리고 배터리셀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쌓아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주 작은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쉐보레 실버라도 EV나 GMC 허머 EV 같은 아주 큰 대형 트럭까지 정말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차량에 아주 유연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고요. 또 신차 개발 비용을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쉐보레 이코녹스 EV 같은 차를 보면 3만 달러 미만의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얼티엄 플랫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얼티파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무선 업데이트, OTA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구독 서비스 같은 그런 미래 수익 모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얼티엄 플랫폼의 그 설계 자체는 들어보면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모듈화, 비용 효율성, 확장성,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EV 수요가 좀 주춤했잖아요. 그러면서 GM도 결국 생산 목표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이 넘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얼티엄 기반 차량의 대량 생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이것도 여전히 큰 부담 요인이고요. 그래서 얼티엄의 잠재력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글쎄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생산 초기 단계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GM이 지금 시도하는 것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고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와 고객 획득 비용,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GM의 온스타 같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이걸 앞으로는 유료 구독 모델로 전환해서 매달 꾸준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또 커넥티드카에서 나오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차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 한 대를 팔아서 얻는 전체 수익, 즉 LTV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LTV를 높인다. 그 전략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CAC,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 이건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가요? 신생업체들은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GM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GM은 이미 미국 전역에 아주 촘촘하게 깔린 광범위한 딜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EV 판매와 서비스에도 그대로 활용하면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신생업체들처럼 정말 밑바닥부터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그 막대한 비용, 즉 CAC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LTV는 계속 높이고 CAC는 낮춰서 이 둘 사이의 비율, LTV, CAC를 개선하게 되면 마치 기술기업처럼 아주 지속적이고 높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죠. 과연 소비자들이 이미 비싼 차값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겨울에 열선 시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슈퍼크루즈 같은 첨단 운전 보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를 내려고 할까요? 요즘 구독 피로감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너무 많은 서비스가 구독 모델이니까. 그리고 데이터 활용 역시 이게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데 과연 GM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또 그 강점이라고 말씀하신 딜러망. 이것도 EV 시대로 넘어가려면 새로운 시설 투자도 해야 하고 정비 인력 교육도 다시 시켜야 하고 이게 오히려 비용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LTV CAC 개선이라는 게 아직은 좀 기대 단계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것들이 다 넘어야 할 과제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잠재력,
그러니까 LTV/CAC 개선 가능성 때문에 GM의 현재 주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 즉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GM은 여전히 수익성이 아주 좋은 내연기관 트럭과 SUV, 여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EV와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소위 이중 엔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순수 EV 기업들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크루즈가 비록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 기술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미래에 이 기술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면 기술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GM의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지표들이 동종업계 대비 낮다는 것은 이러한 미래 잠재력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SOTP, 그러니까 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 방식으로 분석해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P나 PB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다는 점,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저평가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시장이 GM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이중 엔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 축인 내연기관 사업,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른 한 축인 EV 사업은 어떻습니까? 아직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크루즈의 가치는 그 사고 이수로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하락했고요. 상업화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요. 정말 만약에 EV 전환이 실패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더 지연된다면 지금의 이 낮은 밸류에이션은 그저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 밸류 트랩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GM의 사업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생산 설비 같은 이런 고정 자산이 아주 많이 필요한 전형적인 자산 중호 에셋 헤비 모델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잘 될 때는 정말 확 좋아지지만 안 될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면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이게 긍정적인 레버리지 효과죠. 하지만 반대로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그 고정비 부담 때문에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레버리지 효과고요. 실제로 어떤 분석을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원가, COGS가 딱 1%포인트만 올라도 GM의 순이익은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높은 영업 레버리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슈퍼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의 동전의 양면이죠. 실제로 판매량이 10%만 늘어나도 조정 영업이익, 어드저스트 EBIT는 25%에서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GM은 아시다시피 북미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형 트럭과 SUV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경쟁사들 대비해서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 대략 15%에서 25%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최근 실적을 보면 그런 장점과 단점이 정말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요. 주당 순이익 EPS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7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죠. 그리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17.2%로 소폭이지만 확대됐고요. EV 판매량도 9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EV 판매량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봐야죠. GM의 EV 전환 전략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잠정 집계를 보면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EV 판매량은 무려 107%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 EPS 2.25달러를 또다시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GM은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속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지역의 영업이익률 EBT 마진은 8.8%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비용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정 자동차 잉여 현금 흐름, 어제스티드 오토모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 금고에 남는 현금이 얼마냐 하는 건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나 감소했습니다. 돈을 벌긴 벌었는데 투자나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 컨센서스 EPS 2.25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전문가님 말씀처럼 기저효과나 홀세일 물량 감소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익이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그건 작년 상반기 신책이 이례적으로 워낙 좋았던 기저효과가 크고 또 일부 생산 조절에 따른 홀세일 물량 감소 우려가 좀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멕시코나 캐나다 등지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GM 스스로도 이로 인한 연간 EBIT 영향이 4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최대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이익의 상당 부분을 깎아먹을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게 하반기 실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관세 리스크는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GM이 아시다시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현 USMCA 체제 하에서 멕시코나 캐나다 생산 비중을 상당히 높여왔기 때문에 만약 정책이 변경되면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외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EV 수요 둔화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생산 조정 비용 발생 가능성, 1.6빌리언, 경쟁 심화, 특히 회복이 더딘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재고 관리, DIO가 제대로 안 될 경우의 수익성 악화 위험, 또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코지에스 증가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현금을 소모하고 있는 크루즈 문제까지.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산적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쌓여있는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글쎄요, GM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여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은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GM의 낮은 밸류에이션에는 이런 우려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M 역시 이런 리스크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수익성이 높은 고마진 차량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의 부담을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V 수요도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하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오히려 늘려가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GM 경영진의 행보를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의 행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아주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최근에 무려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 중 상당 부분을 ASR, Accelerated Share Repurchase, 즉 가속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서 주당 순이익 EPS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분기 배당금도 기존보다 25%나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인상을 동시에 단행한다는 것은 경영진 스스로가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결정이죠.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EPS가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 환원 정책 자체는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이게
혹시 EV 전원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악화 같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장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연막탄은 아닌지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한 시점에 그 귀한 현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혹시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그 자본 배분, 캐피털 엘로케이션의 문제는 항상 경영진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GM의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상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GM의 EV 전환이 계획보다 2년 정도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손실이 한 30억 달러 정도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기존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까지 5%포인트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연간 순이익이 현재 예상치보다 25%에서 35%까지 급감할 수 있고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현재 주가 대비 30%에서 40%까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가치 함정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겠죠. 네, 그게 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겠네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온스타 같은 커넥티드 서비스의 유료 구독 모델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의 차량 침투율이 3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만 연간 1,00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렇게 되면 GM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은 향후 5년간 10%에서 12%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 수익이 기존 자동차 판매 수익보다 훨씬 마진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고마진 수익 비중이 커지게 되면 시장은 GM을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 리레이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 상승 잠재력이 현재 대비 80%에서 많게는 120%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에는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종적인 가치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야 할지.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총합적으로 고려해서 리스크 조정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GM의 적정 가치를 한번 추산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인 자본 비용 WAC에다가 EV 전환이나 관세 같은 여러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프리미엄을 더하고 플러스 2%포인트, 반대로 얼티엄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서 일부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마이너스 2.5%포인트, 최종적으로 8.5%라는 리스크 조정 할인율을 도출했습니다. 기본 WAC 9.0% 가정, 그리고 이 8.5% 할인율과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 8.0%를 가정한 현금으로 말인 DCF 모델을 돌려본 결과 현재 주가 대비 대략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6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GM의 주가는 여전히 수익성이 좋은 내연기관 사업의 가치 위주로 평가받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인 EV나 소프트웨어 부문의 잠재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거나 매우 보수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방 리스크 마이너스 30% 정도, 대비 상반 기회 플러스 80% 이상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으며 매수 의견과 함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조정 할인율 IADR을 산출할 때 적용하신 성장 잠재력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2.5%포인트라는 부분이 글쎄요, 좀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EV 전환이 성공할지 또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이 정말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 이걸 할인율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지 오히려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높게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목표 주가 범위 자체는 물론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목표 주가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에서의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EV 전환 실패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의 파괴력 이런 것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승 가능성만큼이나 하락 위험도 분명히 크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어떤 분석이나 전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GM이라는 기업은 정말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함께 안고 있는 대단히 흥미롭고 또 복잡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제너럴 모터스, GM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자동차 거인이죠. 강력한 내연기관 사업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트리플 제로라는 야심찬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막대한 전환 비용,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인 관세 문제와 같은 외부 요인들은 GM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GM은 얼티엄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과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EV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판매라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고마진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창출해낸다면 GM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어쩌면 이러한 기회를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결국 GM의 미래는 그들이 가진 전통적인 강점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기술로의 전환이라는 거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안수해내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GM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기업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언급된 기업의 주가 및 재무 전망은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 변화나 기업 내부 요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분석 내용의 일부는 저의 리서치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공신력 있는 정보 출처와 교차 검증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고드립니다.